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오늘 서경석 TV에서는 지금은 애국 시민들이 결단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잘못된 행동만 꼭 집어서 하는지 참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한국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팜플렛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팜플렛을 읽어보면 문재인 정권이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경향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처럼 이제는 잘못되었음이 너무도 명백한 그런 것까지도 절대로 고치지 않는 이 문재인 정권의 쇠고집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호락호락 정권을 내주지 않을 겁니다. 좌파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10년 동안 자기네들이 정권을 잃어버린 것을 너무 원통해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와싱 상담을 하면서 정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탈취할 것이냐, 그것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최순실 사태를 기화로 해서 정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장악한 권력을 이 좌파들이 절대로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저항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우파 운동을 재정 지원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고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지 세력을 넓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들이 정권을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응으로는 나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하고 그걸로는 정권을 절대로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이 태극기 집회를 탄압하지 않는 이유도 태극기 집회가 자기네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태극기 집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도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시민들은 박근혜 8.1을 하는 꼴통보수다,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파들의 이 투쟁 자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과 싸워서 민주화에 성공한 그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독재 정권과 싸워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젊은이들이 1만 명은 훨씬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독재와 처절하게 싸우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가 되냐?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오도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좌파 독재를 무너뜨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을 좌파 독재와의 싸움에 바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민주화 운동은 젊은이들이 했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늙은이들입니다. 그러나 늙은이들도 젊은이 못지않게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늙은이들이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오려면은 뭘 해야 되겠느냐 이건데요. 저는 지역운동에 몰두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냥 투표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투표만 갖고 안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실망합니다. 대부분이 다 웰빙입니다. 저들에게서 과연 저들에게 좌파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되찾는 일을 맡겨도 되겠는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임진왜란 때처럼 애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의병부대를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애국 우파의 힘을 크게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한국은 이것을 위해서 정보 보내기, 팜플렛 배포하기, 정치개혁 국민연합 조직하기, 애국 기독인 연합 조직하기,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한국이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정보 보내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글들을 문자로 32만 명에게 보내자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 25만 명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문자 보내기를 금년 여름까지 64만 명에게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원봉사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100명에게 보낼 수가 있는데 SK텔레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500명에게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문자를 6개월만 계속 받아보면 우리와 생각이 같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기가 나는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팜플렛 배포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권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라는 16페이지짜리 팜플렛을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본부의 인쇄기가 지금 밤낮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도부민 집행위원장은 이 팜플렛을 친구에게 주면서 꼭 좀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찾아와 가지고 봉투를 내밀더랍니다. 그 봉투에 5만 원이 있었습니다. 팜플렛 5만 원어치를 더 구매해서 사람들에게 배포해 주기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팜플렛 인쇄비가 최근에는 종이값이 올라가지고 한 부당 25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중 인쇄 비용의 반값입니다. 그런데 이 우파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아주 제한되어 있거든요. 중도에 있는 사람,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연결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생각을 전하는 방법은 저는 이 팜플렛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팜플렛을 내년 총선 전까지 전국적으로 한 300만 부만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팜플렛을 이번에 사람들한테 보내는 문자의 맨 말미에 첨부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총선 후보를 시민들이 공천하는 일입니다. 전국의 253개 선거구에서 정치개혁 국민연합을 만들어서 수천 명의 우파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자유한국당 공천 한 달 전에 우리가 투표로 공천을 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우파가 왜 망했나?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웰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들 출신이 아마 한 반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다 웰빙이고 겁쟁이들입니다. 사회에서 잘 살다가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촛불 집회에 사람들이 크게 모이니까 겁먹고 벌벌 떨며 탄핵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절대로 정권을 되찾아오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웰빙 국회의원을 제치고 싸움딱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해서 이 후보를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웰빙 국회의원을 싸움딱 국회의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애국기독인 연합이라는 조직을 최대한도로 확대해서 이 회원들이 애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근데 요새 대형교회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겁먹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나서서 거대한 기독교 운동을 만들어서 이 조직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든 단체가 애국기독인 연합입니다. 지금은 초창기여서 이 회원이 1,300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회원 확대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만 명의 회원을 갖는 단체가 된다면 애국운동 활성화에 큰 뒷받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보 보내기, 팜플렛 배포 활동, 정치개혁국민연합, 애국기독인연합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각 시군구에서 월 1회 5개 집회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8일 포항에서 새한국이 주최해서 5개 집회를 했는데 포항시민 3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 후에 길거리를 행진하면서 문재인 규탄을 외쳤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참석자들은 전부 한 목소리로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집회를 꼭 갖자라고 외쳤습니다. 포항 집회를 보면서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도 우리도 5개 집회를 하겠다 하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4월 23일에, 울산시는 4월 25일에, 성남시는 4월 30일에 집회를 하고 그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후에는 행진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서울 서초구, 서울 강서구도 자기들도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돌아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명이 모이더라도 한 달 후에는 300명, 다음 달에는 500명,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 집회를 시작하면 지역의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 반드시 이 집회를 도울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 총선을 돕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집회에 30명만 모여도 이 사람들이 팜플렛을 엄청나게 돌릴 수 있고 정보 나눔 네트워크를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정치개혁 국민연합 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플랜카드를 도로에 부착해서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우라통이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5개 집회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9단위 집회도 50명, 100명,
200명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꼭 몰두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5개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청계광장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십사 하는 점입니다. 새한국이 전국적으로 지역운동을 전개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계광장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집회에서 전국의 모든 활동을 보고하고 우리의 역할을 다시 다짐하고 동지적 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은 꼭 이 청계광장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내는 문자에 나도 동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이름을 올려서 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 부산 등 11개 도시에서 5개 집회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집회가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정말로 목숨 바쳐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필코 좌파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피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셔야만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